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재건축 아파트 난리 났다. 오늘 12시 국토부의 충격 발표. 재건축 아파트가 급등한 공사비와 기부채납, 재초안 등으로 사실상 사업성이 사라지면서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국토부가 패스트트랙 10년 안에 끝내고 부동산 3법을 폐지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과도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적용으로 조합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전국 재건축의 80%가 재건축을 추진할수록 새 아파트 시세 차익은커녕 적자가 나는 구조인데 정부가 지원을 미끼로 삥을 뜯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저쪽과 재건축 아파트 난리 났다. 오늘 12시 국토부 충격 발표. 오, 정말 붕괴되네요. 담벼락처럼 이 오래된 아파트들. 재건축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재건축 아파트의 문제점. 공사비 갈등의 신탁 방식도 재건축 빨간불. 전반적으로 지금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재건축하니까 나하고 관계없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20년 정도 된 아파트는 다 이걸 염두해야 돼요. 뭐 20년이 아니라도 15년짜리도요. 곧 이 30년 금방 가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뭐 재건축으로 가든 리모델링으로 가든 아주 좋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공사비, 기부채납, 재초안. 먼저 공사비가 제일 문제예요. 세상에 여기 놀라지 마세요. 공사비가 3.3m당 1천만 원 예상치 예측치. 자재값 인건비도 막 무진장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이제 지방의 중수도 1천만 원 내고 뭐뭐 내고 하면 거의 웬만하면 이제 2,500, 2,000 들어가는데 그 평당 1,500, 2천만 원 분양받아가지고 그 시골 구석에 사람들이 살려고 하겠어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되죠. 새 아파트 가격도 싸. 불과 이게 1, 2년 만에 공사비가 급등했으니까. 근데 한번 공사비가 올라가면 안 떨어져요. 또 문제가. 그럼 이 상황에서 답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국의 80% 아파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지금 난리 난 상황 맞아요. 자, 보실까요? 아파트 하락, 집값 하락으로 수익성도 안 좋습니다. 또 더군다나 집값마저 떨어져가지고 새 아파트 기준이 되잖아요. 내가 헌 아파트인데 이걸 재건축을 했을 때 이 새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더 갈 것이냐 이렇게 비교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공사비가 너무 세가지고. 주변 새 아파트 15억 이하는 시세 차익 미지수예요. 자, 15억 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강남 3가구, 마용성광 뭐 이런 데밖에 더 있어요? 15억이 넘는 것들이. 그리고 뭐 경기도로 따지면 과천, 분당 몇 군데 안 돼요. 대부분의 곳들은 재미가 별로 없어요. 하물며 집값이 5억 있는 사람들. 그러면 재건축도 5억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가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도 다 없애고 용적률도 300%를 올려주고 다 좋아요. 그것도 문제가 심각해요. 저 보여드릴게요. 기부채납이 문제인 거예요. 정부 용적률 300% 높여주면서 이제 수익성을 개선시킨다고 말은 그래 놓고요. 자, 돈을 내게 하고 의무 임대 25%를 제공. 여러분들, 이 의무 임대를 제공하는 순간 괜히 용적률만 높아지고 생각보다 돈이 별로 안 남아요. 그게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삥 뜯는 거라는 저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조금은 좋죠, 조금은. 대신에 쾌적성이 떨어졌잖아요. 의무 임대를 이렇게까지 제공하게 하면 이거 수익성 악화돼가지고요. 서울이나 경기도 비싼 곳들은 그나마 타산이 나올지 몰라도 자, 집값이 5억 이하로 5억 이하인 재건축들은 다 쫄딱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뭔 의무 임대입니까? 80% 이상 중저가 재건축하면요 오히려 적잖아요. 전국에 100% 아파트가 있다.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 그럼 80% 이상은 재건축하면 손해본다니까요. 현 시점에서. 그런데 또 재초안으로 뜯어먹으려고 해요. 물론 지금 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전 정부에서 재초안도 만들었잖아요.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나마 강남 이런 데 막 몇십억, 30억씩, 20억씩 하는 곳은 괜찮죠. 그래도 수익성은 떨어지겠죠. 분양가 상한제를 또 적용해. 조합원 수익이 급감.
그나마 이제 상한제 적용하게 되면, 적용을 이제 폐지하면, 상한제 폐지하게 되면 분양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조합원들한테는 유리하겠죠. 자, 재건축 반대표도 급증할 것 같아요. 왜? 재건축하면 적자난다, 별로 재미가 없다 하는데 누가 찬성하겠어요? 현행 제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 보세요. 정부 재건축 규제 하나 지원은 없고 과도한 요구만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 10년 안에 끝낸다. 패스트트랙. 뭔가 모르게 계속 지금 규제 완화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공짜가 아니야. 바라면서 완화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 이만큼 내라. 옛날에는 통했어요. 그게 왜? 공사비가 쌌으니까. 지금은 무슨 아니 오히려 돈을 지원해줘도 시원찮는데 뺏어가는 거예요. 일반 분양이라도 많이 하게끔 해야 하는데 임대로 채워가지고 타산이 안 맞아.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해요. 또 다 뜯어먹을 건 뜯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조삼모사 보시면 돼요. 조삼모사. 겉으로는 재건축이 많이 돈 남는 것 같아. 용적률 완화하고 안전진단 완화하고 막 하니까. 근데 뒷구녕에서는 임대 막 채워야 하고 기부 체납해야 하고 뭔 돈이 남겠어요.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패스트트랙 이번에 나오는 아니잖아요. 지금 국토부가 15년 걸리는 재건축 10년 이내에 끝내겠다. 참 좋은 제도죠. 자, 인허가와 재반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해서 10년 안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끝내겠다. 자, 용적률 대폭 완화시켰고 통합 심의해가지고 어떤 심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부동산 3법 제초안 없애겠다. 이건 좋네요. 초과이익 환수제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줄인다는 말을 쓰지 마세요. 없애세요. 그냥 분상제 사실상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분양가 급등 우려는 있는데 일단 조합원들한테는 타산이 생길 수 있죠. 안전진단 폐지를 하고 30년 뒤면 재건축. 근데 이 재건축이 문제가 뭐냐면 설령 이 재건축이 진행한다 하더라도 신도시를 지금처럼 드립다 계속 지켜두면 집은 남아들고 인구는 줄고 얘가 경쟁력에서 신도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신도시는 그냥 땅 평지에다가 집을 때려 짓기 때문에 싸게 분양을 해도 남는 장사예요. 근데 재건축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지금 억울한 거죠. 요구는 많고 지원은 없어. 지원 대가 과도하게 요구해요. 옛날 계속 요구했잖아요. 기부 체납하고 임대 의무 몇 % 막. 그러면 뭔 돈이 남아요. 가뜩이나 5억짜리 치는데 5억 공사비가 드네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지금 공사비와 분담금 급등으로 오히려 돈을 지원해줘야 할 판국이에요. 세금 혜택도 줘야 하고. 갈등이 적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갈등이냐, 추진을 하는데 이 추진위와 거기 조합원하고 막 싸울 수가 있어요. 나는 안 한다. 알았어요? 그리고 시행사하고도 충돌할 수 있어요. 왜? 돈이 남는 게 없거든요. 시행시공사하고 충돌할 수밖에. 오래된 아파트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제 만약 이런 식으로 말만 규제 완화 하지 말고요, 좀 통 크게 임대 폐지시켜버리고요. 뭐 임대입니까? 임대를 지으려면 공공임대 해가지고 민간임대 하던가 여기에서 임대를 삥 뜯으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전에 제가 오죽하면 삥 뜯는다고 하잖아요. 남는 게 있어야죠. 그리고 기부 체납이 어디 있어요. 이제 옛날 사고방식에 쩔어가지고 무조건 국가에 해줘야 한다. 자, 다주택 매도. 다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구축을 이제 계속 매도할 거예요. 왜? 싸지만 더 손해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 사업 법인들이 막 던질 거예요. 특히 외곽 지방은 1, 2억짜리들도 위험할 수 있어요. 재건축 리모델링 비용 다 부담해야 돼요. 신축과 경쟁합니다. 이기겠어요? 신축하고 경쟁하면? 신축은 그냥 그린벨트 풀어갖고 싸게 짓는 건데, 인구 감소 시대에 아파트 가치 하락, 이기 신도시 택지 주고 새 아파트 물량 홍수, 잘 팔리지 않으면 계력으로 잘 나갈 수도. 여러분들 이제 경기도의 용인이나 수원이나 또는 서울 외곽이나 이렇게 막 10억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재건축이. 뭔 돈이 남겠어요, 걔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 걔 한 4억 들어가고
이것저것 또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한 20억 갑니까? 집값 10억에다가 5억이 들어가면 15억인데 최대한도로 줄여가지고 15억인데 10억도 더 들어가요. 이제 17, 8억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데가 과연 광명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가 20억 가나요? 집값이 30평대가? 못 가면 손해예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새 아파트가 됐으면 옛날 같으면 5억이든 7억이든 기대를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기대감도 줄어들었어. 투자성이 낮다 이거죠. 전세가율 낮아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경기 인천 구축 아파트 슬로마 현상. 경기 인천 10년 정치할수록 구축이 안 올라가요. 제가 왜 오늘 이걸 강조하냐면 가장 지극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새 거보다 헌 것들이 더 많잖아요. 헌 것이 못 가면 새 것도 못 갑니다. 비례해서 가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꾸 규제만 푼다고 하지 말고 혜택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삥 뜯지 말고. 자, 구축 아파트 분담금 때문에 위험합니다. 지금 구축 아파트가 왜 위험하느냐. 특히 위험한 것도 가르쳐 줄게요. 경기 인천 외곽 싸니까 괜찮지.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고 주변에 새 아파트 가격이 싼데 남는 게 있어요? 자, 300세대 미만 세대수가 적을수록 돈이 더 들어가요. 25평 2억 미만? 다 좋을 것 같죠? 얼마나 위치가 안 좋으면 2억 미만이겠어요. 거기는 그냥 들어가려고도 안 하겠죠. 지방의 중소도시 아파트들은 싹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설령 집값이 1억밖에 안 되더라도 추가 분담금이 막 4, 5억씩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아니 새 아파트가 그 근처는 6억도 안 될 거 아니에요. 5억도 안 되고. 인구 감소 뚜렷한 거. 인구 감소된 것은 그나마 인구가 들면 또 집값이 뛸 수도 있는데 거래량도 적어. 팔려야 갈아타지. 10년간 안 오른 아파트 계속 안 올라가는 곳들은요 또 안 올라가요. 그래서 미친 짓을 해서라도 팔아야 합니다. 안 좋은 것들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심각해져요. 새 아파트 가격이 낮은 곳들이 안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재건축이 나중에 된다고 했을 때 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낮아갖고 추가 분담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손해야. 이런 데는 집값이 안 뛰어요. 부동산 폭락 후 회복이 어렵다. 자, 지역별로 대부분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 비싼 아파트들 과연 타산이 될까 이것도 따져봐야 돼. 경기도의 외곽, 인천의 비싼 아파트들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1, 2기 완성된 신도시들. 신도시라고 해서 무조건 떼돈 벌까? 과연 그럴까요? 3기 신도시가 저렇게 싸게 분양하는데 이렇게 또 비싼데 얘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어야지. 나중에 추가 분담금 했을 때 이게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서 그래요. 다른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사비가 너무 뛰었어요. 너무. 자재비가 너무 뛰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재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이. 비아파트 유형,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나홀로 얘들 상당히 위험하겠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은 괜찮을 수 있어요. 땅이 좁아서. 얘들도 참고로 하세요. 또 재개발은 좋아요. 얘들도 서울 같은 경우. 근데 경기도나 인천은 재개발한다고 해서 재건축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집값이 새 것이 싸니까. 비주택, 토지, 막연한 토지, 인구 감소. 이제 토지도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대상. 다주택 법인들이 특히 신경 써야 돼요. 부동산 여러 채 보유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꼭지에서 영끌 갭 투자하신 분들 폭락 후에 회복 못할 수도 있어요. 무리한 투자, 자본금, 수입 대비 무리수, JB 모건 다이먼드 회장이 미국 금리가 8% 오를 수도 있대요. 와, 이거 이번에 발표한 거예요. 금리 인하는커녕 8%까지 다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대요. 지금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자꾸 불안해요. 너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위험자산, 안전자산이 너무 다 뛰고 있어요. 금, 달러,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다 뛰고 있어요. 다. 돈 빼고는 다 뛰고 있어요. 이러면 심각해지죠. 고금리, 대출 강화, 지표 하락, 금리 8%까지 올라갈 수도 있대요. 다 뛰고 있고. 대출 강화, DSR 40% 강화. 지금 스트레스 DSR까지 가상금리도 올라갔고. 전국에 이 재건축 밀집 지역들이 있어요. 자, 윤 정부가 250만 가구 공급. 와. 서울은 강남 4구에 좀 많죠.
강북은 광진, 용산, 노원, 중랑, 강남은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이렇게 재건축이 많은 곳들을 한번 추려봤어요. 경기도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한강 이남 과천, 광명, 수원, 용인, 안산에 많고, 한강 이북은 고양고리, 남양주, 동두천 여기에 많은 편인데 경쟁력을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을 때 그 주변에 새 아파트가 얼마까지 할 것이며 추가분 나가면 얼마만큼 나왔는데 과연 내가 5억이라도 벌 수 있는지 2억이라도 벌 수 있는지 손해가 보는지. 광역시 자 인천 동구, 연수구, 부평, 서구, 부산 수영구, 해운대, 부산 진구 동래구에 많고, 대구는 서구, 중구, 대전은 동구, 중구에 많고, 광주는 동구, 울산은 남구, 중구에 많아요. 이렇게 재건축이 많은 구를 한번 뽑아봤고, 끝으로 부동산 매수 타이밍. 이제 만약 매수 타이밍이 되면 먼저 움직여야 돼요. 뒤늦게 뒷북 치면 다 뛰어버리니까. 기준금리가 인하되려고 하는 폼을 보면 그 전에 움직여야겠죠. 그 다음에 해외 집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찜찜합니다. 해외 집값 뛰면 우리나라 따라가요.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 5나라가 쌍둥이처럼 가요.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건 선행 아닙니까? 주가는? 그럼 후행으로 부동산 따라가요. 미분양이 감소된다? 청약 경쟁률도 회복되고 있다? 그럼 이건 상승장이에요. 전세 가격이 지금 회복되고 상승한다? 이거 갭 투자 다주택이 매입합니다. 나중에.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좀 신경 쓰세요. 주요 지표 상승, 주간 시세, 시세 거래 심리. 쌍안경으로 이렇게 구축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게 투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국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공사비와 기타 비용의 급등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것이 위험하지요. 감사합니다.